통역사, 번역가라고 하면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네. 멜로디 쌤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사실 언어를 전달을 한다기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가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꼭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 장벽도 있을 수 있고 또 뉘앙스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유머라든가를 읽어내서 눈치껏 센스 있게 정확히 의사소통을 하도록 전달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 장벽이 느껴지지 않게끔 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이 최대한 느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네. 합니다. 네. 예,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아하하하, 예, 감사합니다. 통역사의 반응이 좋으시네요. 반응이 리액션이 역시 뭐 굉장히 프로십니다. 통역사의 정확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통역 의뢰 받으신 다음에 통역까지의 과정을 좀 저희가 짚어볼게요. 예. 네, 통역사의 정확한 업무라는 게 사실 정확히 어떤 종류의 통역을 의뢰받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통역사가 통역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는 순차 통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얘기 나면 바로 하는 거, 그렇죠? 아, 예, 아닌가요? 그건 뭐 이제 동시 동시통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동시통역은 참고로요, 말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하면서 동시에 하는 하는 거예요? 겁니다. 아. 네, 뭐 예를 들자면 아나운서님께서 아무 말이나 지금 잠깐 해보시겠어요? 호랑이 이민년새해를 맞이해서 In the new year of 많은 the 분들께 tiger, a lot of 예, people 큰 기운이 가득하기 바라고요. We hope we get a 새해 lot of 복 energy 많이 받으시기 and 바랍니다. we wish you a happy new year. 아,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동시통역이고요. 네, 대본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약간 네. 소름 깜짝 돋았어요. 놀랐어요. 네. 네. 아, 근데 네네. 말씀 다 끝나신 후에 하는 게 순차통역입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뭐 부스에서 뭐 동시에 하는 게 있고. 예. 부스에서 하는 게 이제 동시통역이고요. 그러면 위스퍼링은 또 뭐예요? 위스퍼링은 뒤에 앉아서 속닥속닥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동시통역입니다. 대통령 뒤에서 네. 분리식으로 하는 거.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궁금해요. 멜로디 쌤은 언제부터 이렇게 통역사를 꿈꾸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꿈꾸게 된 적은 없고요. 이제 영어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 통역 알바를 꽤 했었는데, 네. 졸업 후에는 그냥 일반 회사 직장인 생활하다가 그 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나와 맞지 않다 생각해서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네.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통문역 대학원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기업을 다니시다가 저기 그렇습니다. 네. 때려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신 거구나. 자, 원래 그렇다면 뭐 이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결정인데 네. 영어 실력이 있었고 본인이 좀 잘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네.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괜찮아요. 영어는 본인에 대한 또 자신감을 충만하게 얘기하셔야 그렇죠. 돼요. 영어는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 통역을 합니다. 영어만을 잘한다고 통역을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네. 일단 영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었고 해외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얼마큼 사셨어요? 예, 미국에서 2세에서 4세 거주를 했으나 기억은 나지 않고요. 2세에서 4세? 네네. 그때 말 못하셨잖아요. 네, 그때 영어로 옹알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9세 때 파키스탄이란 나라에서 1년 거주를 했었는데 국제학교를 다니진 않았고 우르도어를 쓰는 나라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외국에 살았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통번역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외파, 그러니까 네. 순수 국내파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약간 섞인 거네요. 그쵸. 그런데 저는 저를 국내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제가 국내파 아닌가요?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해외파겠죠.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언어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맞아요. 애로사항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많겠죠. 네, 그쵸. 어떤 직업이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또 통역과 번역이 비슷한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되게 다른 다르죠. 업무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저희 친척 동생이 통역이랑 번역을 하는데 정말요? 통역을 하다가 이제 번역을 해요. 근데 네네네. 우리 옆에 통번역으로 같이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완전 다르단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예. 잘하시는 분이셔서 네,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개인 사담 같은데. 같아요. 뭔가. 네, 통역은 이제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하는 순발력 쪽이 많이 요구되고요. 번역은 정말 앉아서 꼼꼼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인내심을 뼈를 깎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네. 서로의 애로사항이 다른데 나름대로의 매력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번역 같은 경우는 또 국어를 되게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은영 쌤도 국어도 잘하셨나 봐요. 저요. 저 지금 국어 잘 쓰고 있나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언어 영역은 잘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뭔가 이제 누군가의 의견이나 감정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직업인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냥 뭐 어떤 기계처럼 얘기하는 게 기계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도 상당히 클 거고 중요한 네. 자리도 많을 거고 네. 어떠십니까? 네, 물론 책임감이 큽니다. 네. 어떤 직업을 맡든 책임감은 커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가 한 말에 첨언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되고 뉘앙스나 의미를 왜곡하지도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만큼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노력하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런 네.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잘 듣는 굿 리스너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고요. 말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말을 좋아하는. 본인만 하나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굿 네. 리스너일 때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제가 과외를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통역을 할 때. 제가 돈을 받고 간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들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잘 듣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오메가3나 비타민 같은 거 먹으면서 최고의 집중력, 음주를 삼가고 잠을 많이 자고 이런 거 합니다. 네. 네, 중요하죠. 맞아. 오메가3 비싸니까 그거 살려면 저기 맞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와요. 예, 맞습니다. 캐시가 입금이 돼야 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 네, 잘 굉장히 들을 수 있다. 맞아. 여기서 네. 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하면 별로거든요. 맞아요. 네. 집중은 재미없죠. 머니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 또 맞습니다. 네.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메가3와 비타민도 참고하겠고요. 자, 그리고 통역할 때는 굉장히 긴장감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그 뉴스 하다 보면 그 동시통역하다가 가끔 이렇게 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보통 잘하시지만 많이 막힐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긴장감이 드는데요. 긴장이 안 되는 것보다는 조금 되는 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또 됩니다. 이게 아예 긴장이 안 되면 좀 졸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아나운서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오히려 흥미를 유발하고 또 아드레날린이 솟으면서 막 별이 보이고 이러지 않나요? 이럴 때 몰입이 잘 됩니다. 근데 울렁증 없어요? 제가요 그쪽 뇌가 없나 봐요. 그 태어났을 때부터 무대 울렁증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전혀 진짜요? 떨리지 않아요? 아니 떨립니다. 떨리지만 적당하다는 예, 거죠? 맛있는 정도의 떨림. 기분 좋은 떨림? 네네네. 약간 코끝찡하는 떨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고난 그런 얘기 같네요. 하던 게 네. 동통 준비하다가 이제 동시통 준비하다가 네네. 통역의 그 울렁증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냥 통역 안 하고 번역하시는 정말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으시군요. 저는 많이 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떨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재밌게 대부를 해주시는데 에피소드 혹시 있어요? 에피소드 뭐 웃픈 에피소드 이런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실수를 해야 에피소드가 발생하는 건데 실수 안 실수를 했다. 하면 안 됩니다. 돈 받고 갔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훈훈한 에피소드는 많죠. 어떤 거요? 제가 얼마 훈훈한 전에 모모랜드라는 유명 걸그룹이 있는데 네네. 후배 그룹 중에 T1419라고 아주 귀여운 남자 아이돌 친구들이 있습니다. T1419. 예, T1419가 라틴 아메리카 해외 매체랑 같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통역을 했는데 그 해외 매체 속에서 우리나라를 와주기를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라고 했거든요. 이게 행운을 빈다라는 뜻으로 네. 예, 맹세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근데 그 아이돌 친구들이 what is this? 이게 뭔가요? 미니 하트인가요? 한 거예요. 그래서 미니 제가 그 매체 쪽에 이거를 아이들이 하트로 아이들 아니고 멤버들이 하트라고 오해를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So adorable 이러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근데 그것도 인물이 네. 좋으니까 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또. 예, 그쵸.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훈훈한 어쨌든 에피소드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멜로디 쌤은 프리랜서로 속한다고 아까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이게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기업에 소속된 거, 프리랜서.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프리랜서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막 스카우트 하려고 할 텐데.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더 됐으면 좋겠네요. 그 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입이나 스케줄이 불안정하고 대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많이 섭외를 받으면 실력을 네. 또 보이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저는 뭐 잠 좀 안 자도 되고 네. 또 고생 좀 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4대 보험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을 희생하고 프리랜서의 길을 가고 있고요. 네. 인하우스는 또 좀 더 반복적이고 정적이지만 안정적이고 월급이 나오고 또 네. 이제 보장이 됩니다. 미래가. 네. 어쨌든 우리 은영 쌤은 기승전 머니예요. 머니, 그래서 네. 우리가 네, 그렇죠.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이제 네, 보고 네. 계신 관계자분들이 있다면요, 우리 은영 쌤, 멜로디 쌤을 많이 좀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 프리랜서 통역사라면은 이제 의뢰를 받는 어떤 다양한 그 회의도 있고 행사 등에서 통역을 하게 되실 텐데
아까 이제 그 벼락치기도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도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평소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석박사급의 지식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베스트긴 하겠죠.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평소에 신문 읽고 책 많이 읽고 상식적인 수준 또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통대 동기들이라든가 가져놓은 다음에 의뢰를 한 일주일 전에는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벼락치기를 시작하는 건데 제가 또 벼락치기라고 하니까 전날에 잠깐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벼락치기라 하면 의뢰받은 순간부터 통역 부스 들어가는 아니면 통역 행사 가는 순간 전까지 자나깨는 그 관련된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 생각만. 네? 그 생각만. 거의 그렇죠. 그 생각만. 그렇죠. 머리 감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밥 먹으면서도 유튜브 틀어놓고 뭐 위키피디아 관련된 거 보고 보고. 자료 꼼꼼히 공부해 갑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집중도가 진짜 좋아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예, 예. 근데 우리 멜로디 쌤이 이게 통역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좀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그두 일만 하실 분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아닌 것 기운이 같은데. 그 두 개만 하실 분은 아닌 것 네, 같고. 절대.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을,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하는데요. 저 영어 가르치는 일은 정말 오래 했고요. 한 10년 가까이 했고 지금 아이돌 친구들, 연습생 친구들 위주로 티칭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요즘 핫한데 네. 제가 한국의 제품을 영어로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화벌이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MC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네. 자료 화면인가요? 네. 제가 나오고 있군요. 저 네. 나오고 저 그런 거 나가는지 몰랐는데. 저 유튜브예요, 저거? 봐주세요. 네, 제 설명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셀프 PR 영상들인데요. 좋습니다. 네, 춤도 제 자료 영상. 추시는 거 뭐 네. 하는 거예요? 네, 저 저건 지금 라이브 가방 커머스예요? 팔고 있습니다. 네, 락커도 잘 팔렸어요, 하시는구나. 정말. 네. 굉장히 대단하시군요. 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제일 최근에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일이니까 돈도 흥미진진하고요.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그죠? 수입도 괜찮습니다. 수입 좋고. 네. 네네. 그렇습니까? 네, 통역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네. 유튜브 구독자 어떻게 돼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 컨텐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런저런 활동합니다. 브이로그 이력서 같은 넣을 거예요? 때. 그런 게 브이로그 아닙니다. 그냥 제가 활동한 영상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해서 하셔서? 네, 어디 이력서 넣을 때 포트폴리오용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구나. 네, 저거 지금 나간 거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아시고. 굉장히 뭔가 매력이 네, 궁금하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박사님 네. 선수 지금 되게 웃겨서 지금 좀 진행이 안 될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래도 재밌게 하고 계시지만 뭐 어떤 일도 그렇지만 이제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일들 중에서 힘든 것은 일 자체가 힘든 부분이라기보다는 일이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들어오잖아요. 일이 싹 들어왔다 싹 빠지거든요. 다작일 때가 있고 네. 또 한참 또 이렇게 맞습니다. 좀 집에서 신손일 때가 있고. 네, 집에서 쉬고 있을 때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있는데 또 일이 몰릴 때는 한꺼번에 와요. 그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 다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아쉽지만 뭐 후배 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넘기고 하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고충을 느껴집니다. 저걸 내가 다 먹고 싶은데. 해야 그럼요. 그냥 싹 다 네. 그냥 들어온 거 다 그냥 나한테 그냥 다 넣고 싶은데. 그쵸. 그걸 나눠야 할 때. 그쵸. 아실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들도 행사 동시에 들어올 때 저것도 하면 저게 돈이 얼만데 예,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자가 복제를 하고 싶죠. 네. 그때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어쨌든 뭐 수입이에요. 모든 결국 게 다. 기승전 수입. 그렇습니다. 네.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럼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죠. 못하는 게 그렇다. 고충입니다. 네. 멜쌤의 고충입니다. 이야기였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자료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영어와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멜로디 쌤은 더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많겠죠.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딱 꼽자면 네. 요즘 혹시 방송에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반인 제재라고 활동을 하고 계신 MC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PD 출신이신 분인데 제가 굉장히 팬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특히 아이돌 친구들이 컴백을 하거나 아니면 데뷔를 했을 때 쇼케이스 같은 데서 MC를 보더라고요. 제가 영어 버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영어판
제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게 있군요. 네. 쇼케이스에서 MC 하는 거. 네, 사실 굳이 왜 그런 게 하고 싶어요? 박정희님 왜 그 MC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이돌 친구들 티칭을 많이 하는데 네. 내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잘 아는데 어디 뭐 콘서트라든가 쇼케이스라든가 가서 소개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이 크잖아요. K-팝이 인기가 많고 해외 팬들도 많고 그분들을 위해 영어로 MC를 볼 일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한두 번 정도는 했거든요. 예, 앞으로 그 일을 제가 담당을 했으면 하고 좋겠습니다. 싶다. 네네네. 좋네요. 네네. 자, 프리랜서 시장이 뭐 워낙 뭐 그게 이제 뭐 회사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네. 어디 뭐 치열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프리랜서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뭐 그 뭐랄까요? 그 잘 되는 분은 또 잘 되고 안 되는 분은 안 되고 네. 어떤 비익분 부익부의 그 느낌이 더 클 텐데 네. 선택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부담은 안 느끼세요? 부담이 네. 느껴지지만 내가 잘하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회사 생활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제가 회사 생활에 대해 다 알지 못해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왠지 회사 생활은 본인이 겪은 거가 비교했을 때 예, 회사 생활은 왠지 그 나의 업무적 실력 외적인 뭐 인간관계적인 능력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사내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프리랜서는 그래도 딱 가서 일만 하고 싹 빠지니까 물론 거기서도 인맥 같은 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 같은 걸 좀 덜 해도 된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만 네네. 잘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네, 이게 프리랜서 장점이라고도 네,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영어 강의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요즘에 뭐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새 목표로 뭐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의 그 공통적인 뭔가 문제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고민도 있을 네. 거고 뭐. 맞습니다. 사실 이 방송 취준생분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잘 나온다고 네. 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은 실전 회화나 작문이 잘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점수를 잘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점수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토익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영어 회화를 원어민과 연습한다고 직접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내가 말이 트이고 싶은데 백날 책 읽는다고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을 수강하는 걸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좀 네, 필요할 것 전략이 같아요.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저희도 예전에 뭐 토익 공부 해봤으니까 네. 사실 이게 뭐 게임 하듯이 막 네. 공식 외우고 공식, 이래서만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건 영어라는 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네. 실전이 필요한 분들 그 입이 안 떨어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게 뭐 그죠. 배운다 하더라도 외국인 네. 만나면 또 당황하게 되고 하는 건데 영어 가르치실 때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특히 강조하세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뽑자면 특히 스피킹 실전 위주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영어를 못한다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그냥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뭐 문법도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의사소통, 말이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헝그리 네, 헝그리 해야 배고프면 되는 거죠. Wow, I'm starving right now. I'm going crazy because I'm starving. 이렇게 할 필요 없고 hungry, food, give me food 이렇게 하는 그렇게?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손짓 발짓도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할 대상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베스트는 영어를 잘 쓰는 친구나 원어민 주변에 있는 건데 없으면 거울을 보면서 영어를 하십시오. 예. 그래요? 그것도 보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예. 그렇겠죠. 베스트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죠. 난 뭔가 예. 되게 귀엽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 한 것만 낫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어 예. 수요가 근데 상당해요. 네. 네, 뭔가 우리나라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 네. 그런 그렇죠. 시선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영어에 대한 시선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우리나라만의 기현상이라는 식의 보도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만국 공용어입니다. 그러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영어를 배우려는 수요는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더 개발 도상국적인 국가들에서 더 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영어는 원래 잘 하려고 모두가 노력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네, 아주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투데이 잡스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취준생들이 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영어는
사실 그 언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영학 점수도 그렇고 많이 좀 이제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영어 앞에서 좀 이제 그 약해지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해줄 말씀 있으시다면 좀 들어볼까요? 아, 네. 그 영어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우리나라 참 재밌는 게 어떤 직무, 어떤 회사에 지원하든 무조건 영어 점수를 내래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 영어 안 쓰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잠깐의 순간이다. 이 순간 지나고 취업하고 나면 다시 안 봐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가벼워지실 거고 두 번째로 영어는 만국 공용어고 항상 어딜 가든 쓰일 수가 있는 아주 재탕이 가능하고 우려먹기가 가능한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확실하게 영어를 배워두면 나중에 먼 미래 100살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써먹을 수도 있겠다. 그 나에 대한 투자다. 일종의 PT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앞으로는 뭐 AI나 로봇 등이 대체할 거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통역사 번역가도 역할이 좀 축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 저도 사실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저이고요. 그래요? 저는 뭐 결국에는 대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의 일을 제가 예언을 하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당장 우리 살아생전에는 아직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번역이 생각보다 훌륭하지가 못해서요. 그 최근에 제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 여기 주변에 맛집 좀 아나요? 맛있는 집 좀 추천해 주세요. 이게 번역기에 넣으니까 recommend a delicious house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헨젤과 그레첼 마냥 집을 뜯어먹는 거죠. 하우스가 delicious 헨젤과 house. 그레텔 되는 거네요. 맛집.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인간이 아주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뭐 이게 후딱 지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멜로디 쌤과 함께 하면서 왠지 반성하게 되는 기분도 들고 굉장히 아닙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멋있다는 개인적 감성도 있었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예, 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 좋은 방송에 이런 자리에 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스크린을 통해 여러분을 자주 뵀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